안녕하세요. 틈틈육아입니다. 식당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외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기가 뛰기 시작하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해지면서 아기와 함께하는 외식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때로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밥이나 간식을 주기도 하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이임숙 소장님의 책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을 읽다가 식당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훈육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반갑고 또 실용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훈육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식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외국 아이들의 외식 태도를 보거나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던 우리의 전통 식사 예절을 떠올려 보면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식당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의 행동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는데요. 습관이 잘못 형성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유아기 때처럼 식사 시간에 어수선하게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곤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6, 7세가 되어서도 그런다면 그것은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2세 이하라면 훈육보다는 아이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가 식당에서 잘 앉아있을 수 있도록 작은 장난감들을 준비하거나 2, 30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아이가 앉아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3살이 넘어서도 식당에서 돌아다니려고 한다면 훈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식당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4단계 훈육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훈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식사 예절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소리내지 않고 씹는 것, 식사 중 가볍고 즐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먼저 다 먹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목표를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당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훈육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훈육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식당에 가기 전 예방적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당에서의 예절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죠. 집 식탁에 앉아 소꿉놀이를 하듯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고 식사 예절에 관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거나 식당 예절을 가르치는 책을 함께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당 테이블에 앉아 하고 싶은 놀이는 무엇인지 아이와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림 그리기가 될 수도 있고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아이가 집중해서 놀 수 있는 놀잇감 2가지 정도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색칠놀이, 미로 찾기, 피규어로 하는 역할놀이, 미니 퍼즐 맞추기, 스티커 붙이기, 관찰 그림책, 숨은 그림 찾기 책으로 놀기, 퀴즈놀이 등이 있으니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또 직접적인 말로 아이를 미리 훈육해야 합니다. 3살에서 5살 정도라면 나가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훈육을 하는 것이 좋고 6살 이상이라면 하루 전에 훈육하고 당일 아침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리 와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오늘 7시에 친척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야. 거기 가면 네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 밥 다 먹어도 일어나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놀아야 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대답은 참 잘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흘려들었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해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이해한 것 같으면 와, 잘 이해했네. 멋지다. 잘 지킬 수 있지? 앉아있는 동안 지루하면 엄마가 재미있는 놀잇감도 준비했으니 기대해.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가져갈까? 이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것까지가 예방 훈육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갑니다. 아이는 약속한 내용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잘하고 있네, 훌륭해와 같은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숙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견디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면 상황 대처 훈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요. 이럴 때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발버둥 치는 아이를 뒤에서 안고 진정시킨 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의젓하게 잘했어. 그런데 잠깐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너무 일어나고 싶었어?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약속한 거 다시 말해볼래?
아이들은 이럴 때 다른 아이들도 다 돌아다닌다는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곤 하는데 이때 이상하게 부모가 아이의 논리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조건부로 어떤 행동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면 아이는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해요. 2, 3분 정도 시간을 주면 아이는 다시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하면 그래 잘했어 기특해 라고 칭찬해주고 함께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은 식사가 끝난 후에 하는 훈육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식사가 끝나고 일어나기 전에 가족 모두가 아이를 칭찬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 길동이 너무 멋졌죠? 칭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에 아이가 노력한 점, 잘한 점 등을 칭찬하여 아이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질적 보상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질적 보상을 남용하면 아이는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아이의 심리적 성취감도 저하시키기 때문이에요. 더 칭찬해주고 싶다면 다음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해주는 것 정도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당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훈육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저희 아기는 지금 19개월이라서 이 4단계 훈육법을 실천해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미래의 훈육 방법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또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